네,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죠. 대통령은 조문 외교를 시작으로 유엔 연설이 오늘 자정 너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당내 상황도 조금 아직은 복잡한데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국민들께 이번 순방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이번 순방의 목적과 또 성과는 이런 것이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순방은 그 주국가 정상이라면은 네. 지금 피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정이었습니다. 우선에 네. 퀸 엘리자베스 국장이 있었고 여기에는 뭐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지금 가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유엔 총회에서는 또 주요국 지도자들이 직접 국제 문제 지금 정말 세계적으로도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 만큼 네. 기후 변화라든가 또 기후 변화로 인한 여러 기상 재앙들 또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 세계 공급망이 재편되고 기술 패권 간의 경쟁이 일어나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이후에 빚어진 지금 극도의 그 혼란인 것들이 새로운 국제 질서를 다시 논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네. 이런 속에서 서로 가치와 또 정책이 비슷한 나라들끼리 서로 협력하는 그런 국제적인 외교의 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국가로서 해야 될 그런 역할 또 서로 지금 고래로요 동수고공을 막론하고 중국의 옛날에 삼국지 열국지를 봐도 그렇고 네네. 동맹과 이 친선과 이 외교 없이는 네. 국가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네. 좀 해야 될 그런 정상회의가 시작되었는데 아쉬운 점은 네. 지금 영국에서 조문 외교 논란이라는 것을 참 우리 언필칭 진보 언론이며 민주당이 제기하는 걸 보면서 네. 저는 이분들이 아직도 주자학의 세계에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자학의 중화를 세계요? 자처하면서 네네 주자 때문에 대한민국이 네. 중국에서는 하지 않은 무슨 그 예속 논쟁을 벌이고 또 우리 명절 때마다 우리 며느리들 우리 딸들이 다 고생합니다만 네. 원래 제사에는 전 같은 거 부침개를 못 쓰게 돼 있는데 이거 전을 써서 그 집착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이런 논란에 자꾸 그걸 벌이고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대통령이 조문 순서가 앉아 있었는데 조문록 작성 순서가 있었죠. 네. 근데 지금 영국이 전 세계 정상들이 와서 심지어 영국의 대표적 스타인 데이비드 베컴 같은 이런 네. 축구 선수도 10서너 시간씩 기다려서 조문을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걸어갔다고 해요. 네. 그럼요. 그런 상황인데 아니 유독 그 파편 하나 끄집어내어서 부끄러운 일이냐 이야기하는 걸 보고서 네. 이분들은 어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인가. 야당과 언론이 주자하게 네, 진짜 난 참 이거 보면서 이분들은 주자학의 세계에 사는 거구나. 아직도. 네. 네, 소중화를 자처하면서 중국은 큰 봉우리고 대한민국은 작은 무슨 동산인 것처럼 묘사하고 중국서는 신경도 안 쓰는 것들을 우리는 신경을 쓰고 영국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거는 주체국 국장을 치는 나라의 그 안내를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정치 공세를 벌이는 거 보고서 참 우리가 처한 위기와 도전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계신가 정말 걱정입니다. 예, 야당에서는 뭐 우리 정상의 일정이 이렇게 들쭉날쭉해도 되느냐라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서도 한일이 말이 좀 달랐는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한미한일 정상회담 뉴욕 시간으로 21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지금 밝힌 게 속보가 나왔는데 이게 확정이 아니라 계획이라고 나옵니다. 물밑 조율이 덜 된 걸까요? 아니면 또 지금 일정 논란 때문에 조금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뭐가 좀 아직 정확하지 않은 건가요? 지금 상당히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는 이제 협력을 해야 되고 새로운 그 국제 질서 속에서 그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과거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지나치게 국내 정치에 지금 많이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국내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 보면 싼게이라든가 일본의 우파 언론을 자꾸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그 혐한 감정을 불러일으켜 나라 그런 언론들이고 그런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내부 결집을 또 일본에서도 정치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의 도쿄돔에서 새로운 한류가 일고 일본의 이제 신주쿠는 가고 우리 한인 코리아타운이 뜨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전향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참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진보, 이른바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살려내려는 그런 노력을 네. 해야 된다. 그때 우리가 네. 일본 영화라든가 일본 만화를 풀면서 98년 한류가 오히려 일본에서 꼽히는 그런 네. 시절을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자기 당에서 그 위대한 대통령이 했던 네. 이 업적조차도 뒤집어 엎고 정치 공세로 이런 문제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일본 내 사정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국익대로 또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협력과 이익을 위한 그런 외교에 집중할 겁니다. 네. 지금 이 외교는요, 국경을 네네. 넘어가면은 여야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우리 김대중 네. 오부치 선언의 그 전통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 일본 내부 보수적 시각을 기반으로 자꾸 말하지 말아달라. 다른 시각도 있다는 얘기시죠. 웃기는 것은 정말 미국, 일본인 같은 데서 그런 걸 인용하면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좌파나 이른바 그 일본의 우파 극우들이 인용하는 걸 가지고서 그 서로 참 그것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외교도 좀 슬기롭게 해야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대중 오부치 시대를 생각하자. 민주당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 현안들이 많은데요. 어제 대정부 질의에서 또 최영도 의원께서도 뭐 여러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영빈관 신축도 철회 논란이 좀 뜨거웠어요. 이 같은 당 김기현 의원께서는 이거 민주당 집단 괴롭힘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영빈관 신축이 또 너무 빨리 철회돼서 국민들이 좀 의혹을 갖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건 뭐 대통령께서 신속하게 논란을 결정하시고 했는데, 근데 영빈관 이 문제는 여기에 또 민주당이 또 무슨 주술적인 무슨 마법을 자꾸 부려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려고 무속이 관련 있냐 막 그렇게 얘기하죠. 참으로 딱합니다. 정말 이 스토커 수준이라고 정말 요즘 우리 스토커가 사회적 범죄로 큰 논란이 되겠습니다만, 그 청와대 근무했던 분들,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 근무한 몇 분들이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엉뚱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 영빈관은 사실 국익을 생각하면은 우리 영빈관이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대통령께서 지금 이게 국민들이 이렇게 어렵고 한 마당에 더구나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준 마당에 뭘 하고 그런 걸 하느냐고 해서 적극적으로 취소한 것이고요. 이 문제는 사실 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탁형민이라고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의전 비서관.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 시설이 동네 주민센터 시설보다 못하다 이랬습니다. 그 시설의 미비함,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게 이제 90년대인가 지은 건데 80년 말인가요. 그 정말 이 근대 건축도 아니고 참 내부에 부끄럽다 할 정도로 그게 많았습니다. 이건 뭐 여야 민주 우리 장단 다 했던 일인데 그 영빈관을 이제 다시 사용하려고 하니 국민들에게 돌려줬고 그 영빈관 자체가 이미 그 탁형민 행정관도 이야기했듯이 정말 부끄러운 수준이다 그런 것이고, 다음에 또 국빈들을 초청할 때 사실은 미국은 블레하우스라든가 또 중국은 조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언젠가 해야 되는데 우리 저 대통령실 참모들이나 또 국가적인 이 외교 의전을 생각하는 분들이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도 좀 소홀했고, 그래서 무슨 장소가 애매했었죠. 그렇죠. 박물관 같은 데서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인데 또 박물관 하면은 문화유산을 해친다고 또 그렇게 논란이 많으니까 뭐래도 로비에 사는데 무슨 문화유산을 해칩니까? 정부니까요. 그런데 예산을 두고는요, 의원님. 그 어제 이제 질의에 나왔던 얘기인데 그 예산 책정을 알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께서 기사를 보고 알았다. 총리도 대통령도 그 예산을 모르고 어떻게 승인을 했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그 예산이라는 것은 부단히 조정되는 것이고 간 같은 형태가 있었겠죠. 그게 만일 대통령께서 그걸 다 알았으면은 그렇게 급하게 그걸 취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이런 논란이 자꾸 휘말리니까. 근데 우리나라 공군 1호기가 그렇습니다. 공군 1호기가요. 이게 역대로 정말 국회에서 특히 야당이 문제 삼으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되면 공군 1호기는 이게 전용기여야 되거든요. 실제로 비용도 더 많이 됩니다. 그걸 빌렸으면은. 그런데 그걸 할 수 없는 게 국민 정서고 또 국회의 정서라는 게 있어서 그걸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참모들 중 일부가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예산 반영을 검토했던 모양인데, 그게 무슨 크게 숨길 일이고 그게 무슨 사익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한데 좀 알겠습니다. 웬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청와대 출신들이 잘 알면서 너무 스토커처럼 괴롭히는 것 같아요. 스토커라고 계속 강조하시네요. 자, 그 당내 상황도 여쭤볼게요.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가 이제 출범했습니다. 가처분이라는 또 뭐랄까요, 장애물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순항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참 이 여당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국민들에게 이 내용에 쌓인 것도 그렇고 지금 네. 국가적 도전과 과제는 엄청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제 어떤 경선을 통해서 또 사실은 우리 당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는 호남 출신의 이용호 의원이 40%를 얻어서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만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그 국정 경험이 참 많은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당 내에서 아주 원만하신 분이고 사실은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니었으면은 그 어떤 이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내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만하게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했던 것 같고 대통령실을 이끌고 정무를 이끌 수 있는 분이고 또 야당과도 아주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국가적 의제, 국가적인 이 난관을 함께 해결하자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법률 문제는 저는 항상 우리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하는 더 이상 이제 법률 문제 매달리지 말자. 법원이 결정한 문제는 법원이 결정한 대로 가야 되는 거고. 인용되면 거기다 이의는 또 법률적 절차, 이의 절차를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뭐 비대위원장이든 누구든 원내대표든 지금 비대위원 무슨 당대표가 없어서 국회가 안 굴러가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의원들 120명 가량 되는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야당과 힘을 합쳐서 중요한 예산과 법안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서 급한 민생을 돕고 또 국제적인 국내외적인 큰 안팎의 시련과 도전을 이겨내야겠죠. 그게 몰두하는 것이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 의 큰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본회의장에서 핸드폰 사용 금지령이 나올 정도로 지금 문자가 또 논란이 됩니다. 체리따봉도 그랬지만 정진석 위원장과 유상범 의원 간의 문자, 윤리위원 사퇴까지 하셨거든요. 이게 자꾸 이제 밖에서 보면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얘기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해명하셨지만 그 문자가 보니까 두 사람 사이 그동안 한 달 이상 소통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한 달 전에 했던 내용이 이제 오늘 점심 되냐고 이제 뭐 물어봤던 그게 때마침 다 같이 공개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던 문자, 한 달 전쯤에 있던 한 달이 아니지 벌써 한 8월 두 달 가까이 되는 13일로 알려져 있죠. 그 문자가 뒤늦게 이제 보이면서 한 건데 저도 뭐 사실은 한동안 YTN에서 그 실내 마이크 다 꺼져 있는데 어떻게 이거 무슨 마이크를 가지고 당겨서 저걸 집음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논란이 됐습니다만 이미 지난 이야기고 그때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 지금 새롭게 할 수 없고 지금 뭐 윤리는 윤리대로 또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또 법원은 법원대로 다 이게 진행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변경시킬 수도 없는 내용이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유상범 의원은 오히려 이 문제 자체가 논란을 빚었다는 것 자체가 윤리위원으로서는 맞지 않다 해서 스스로 사퇴를 결심한 것이고 또 사퇴서가 받아들여졌죠. 윤리위가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여러 가지 외교 과제도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가 남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또 미국, 일본 여러 관계가 중요한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난 정부의 이제 남북 관계를 좀 많이 비판하셨어요. 그게 이제 그 뉴욕타임스 인터뷰였었죠. 뉴욕타임스 18일 날. 인터뷰는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뭐 우리가 답변하고 싶은 대로 묻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난 정부랑 대비를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깨닫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문재인 그 전 대통령이 얼마나 북한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까? 그런데 그 후반기에 당했던 그 김정은, 김여정에 대한 수모를 한번 생각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은 그 남북 합의 지킨다고 지금 연평도의 해병대 대원들이 K9 자주포를 배에 싣고 육지에 나와서 훈련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북한은 뭐 군사 도발에다가 심지어는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게 애를 썼던 비핵화 문제에서 지금 북한의 핵 보유가 북한 정권의 국책이고 남한을 선제 핵 타격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롭게 지금 우리 국가 안보를 책임진 지도자로서 북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과거의 정부에 대해서는 과거의 정부가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북한이 이것을 외면하고 도리어 우리 정부 지도자를 비난하고 모욕주관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국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국제 규범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서는 노력한 것은 있지만 너무 북한에게 우리가 집착했던 것 아닌가라고 지금 다 국제사회가 그렇게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 대통령의 노력이 그 정말 헛되지 않으려면 북한 당국이 지금 정신 좀 차려야죠 지금. 자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또 이번에 뉴욕 가셔서 이제 국익 관련해서 할 일이 많다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또 뭐 워싱턴 특파원도 오래 하셨으니까요 의원님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이것 때문에 얼굴이라도 네. 붉혀라. 이게 네. 우리나라 이익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일단은 제가 그래서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사실은 빠른 시간에 초과해서 이게 충분히 그게 마이크가 꺼진 상태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게 이제 어원 외교 우리가 이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지난번에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네네. 결의안을. 그래 미국에게 우방으로서 우리가 미국에 투자도 하고 한미 FTA를 통해서 상호 공동 이익을 네네. 추구하는 이 마당에 미국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이제 그 미국한테 이걸 시행해달라고 했고 지금 정부의 협상이 중입니다. 그런데 네네. 미국도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굉장히 치열한데 제가 네. 이제 그 어려울 미국 특판하면서 해보니까 네. 그 미국 알겠습니다. 의회가 원래는 사실 이 법안에 이 네. 내용이 없었습니다. 네네. 한국산 자동차에다 이런 게 없었는데 의원님 시간상 조금만. 마지막에 그 미국 그 원내 대표가 찰스 슈머 상원 대표가 네. 미국 민주당의 민친 의원이라는 한 분만 더 끌어들이면 통과시킬 수 있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하고 하면서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니까 정부가 노력한 뒤에 네. 지금 의원들이 저희들 네네. 산중위원이라든가 외통위원들이 직접 우리 교민들, 우리 한국 유권자가 힘이 알겠습니다. 셉니다. 미국의 한국계 유권자가. 네네. 그리고 함께 미국의 의원들을 설득하고 결국 미국의 법안이거든요. 예. 법안의 일부 조항을 알겠습니다. 수정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 다시 만약 정부의 노력이 제대로 잘 되지 않다면은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전후해서 알겠습니다. 저희 국회도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건 아마 보편적인 문제고 상호 이익을 위한 문제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고칠 수 의원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이었습니다.